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의 고위직인 치안감 승진 인사가 발표된 지 2시간여 만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전례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검찰 인사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가장 한 줄기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었죠. 예.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보직들을 맡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개통으로 치자면 특수통 검사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라인들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불려졌던 이제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중요한 요직, 소위 말하는 예. 빅4 요직에 기용됐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애정된 인사가 아니었냐라는 예. 분석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그 장악력, 어찌 보면은 그 대통령의 장악력이 그리고 법무장관의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워낙 지금 검찰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산적한 수사 관련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눈여겨볼 만한 어떤 승진들이 있습니까? 네, 결국 이 빅4라고 하는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직 그 내용들은 전체 수사 상황들을 전망할 수 있고 조망할 수 있고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이제 중앙 간부 인사가 있을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각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 검사들이 대거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그 수사의 강도와 속도 전반에 예. 있어서는 이번에 임명된 고위급들에서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가령 이제 서울 동부지검이라든지 네. 부산고검이라든지 핵심제는 지금 사건과 관련돼서 담당하고 있는 상위 계급들의 상위 총괄을 하는 검사장들이 대거 이제 특수통 검사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굉장히 신임을 받는 인사들로 됐다는 거는 예.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언급하셨던 그 빅4를 한번 좀 면면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뭐 대검 공공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는데 면면을 봤을 때도 지금 뭐 친윤계 포진이 됐다. 어떻게 특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다른 고위 공무원과 달리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인물들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검찰의 꽃이라고 불려죠.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중앙지검장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지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가장 핵심적일 수 있는 특수수사 전반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과정인데 송경호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또 최측근으로 검찰 예. 시절에도 불려졌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네. 대검 공공수사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 대검에서 전체적인 수사 상황에 있어가지고 내용들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감독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참모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저 빅4의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계라고 보이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사단이라고 불려졌던 네.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런데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송경호, 김유철, 신자영 죄송합니다. 질문해 네. 주시죠. 예. 지금 빅4도 그렇지만 탕평 인사를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 특수통 검사와 친윤 라인이 포진해 있다. 그 외에 어떤 지난달 인사랑 다르게 나름의 균형을 평가했다는 게 노정현 창원지검장의 부산고검장 승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자면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의 여성 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성 검사장 이제 사례가 있긴 했지만은 소위 내부에서 승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여성 그 검사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점에서는 평가받는 부분이 있고요. 검찰 74년 역사상의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내부 승진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또 이제 공안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표적인 이제 검찰 엘리트 라인으로 특수통과 공안통으로 양대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 기존에 이제 공안통 인사들이 특별하게 중용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공안통 그 중에서도 또 주요 보직들을 맡게 되신 분들이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균형들은 갖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결국은 인사라는 게 모든 자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최측근으로 채우려고 싶어도 씌울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사 전반의 향방, 특히나 우리가 뉴스에서 다룰 만한 수사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직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정권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정부의 호흡이 맞을 수 있는 사람들로 대거 교체된 것 그 자체는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난번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 같은 경우도 인호공 차관이었는데 그때도 여성 최초라는 말이 붙었었거든요. 이번에 노정현 창원지검
검사장의 경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 승진이냐 외부에서 네. 기용한 것이냐의 차이점이 있겠죠. 결국 이제 검찰에서 계속 꾸준히 근무를 하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정무적인 거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인사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의 이제 신임 검사들 보면은 다수가 이제 여성 검사들로 이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여성 검사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승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따른 시차들이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반영이 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을 깬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노정현 검사장은 이제 내부에서 승진한 경우, 이노곤 차관은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차관으로 돌아온 경우들이 있는데 두 인사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노곤 법무차관 그리고 지금 오늘처럼 노정현 검사장 그리고 공정위원장 거론됐던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카풀 멤버라는 또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사적으로 이제 기존의 업무 관계든 어떤 영역이든 굉장히 인연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사실은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의 인사들이 짜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점을 떠나서 최초의 여성 내부 승진한 검사장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빅4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라인들 또 최초의 여성 검사장 자리도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나름의 인연과 그런 업무적인 관계가 있었던 분들로 채워진다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첫 번째 인사는 그렇지만은 향후에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도 대통령이나 뭐 법무장관의 어떤 친소나 아니면은 신임을 떠나 가지고 객관적이고 그거를 모르거나 거기와 거리가 있더라도 공정한 인사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들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미처 다 못했던 질문 다시 한번 빅4 친윤계 포진되었던 그 화면 주시고 지금 이번에 신봉수 반부패 강력부장 같은 경우는 이번 인사 이제 인선이 된 인물이지만 나머지는 지금 18일자 인사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때도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대한 어떤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그 기조를 이번에도 유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결국은 지금 또 이제 특수한 상황인 게 우리가 검찰 관련된 인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꼭 다루는 것이 사실 검찰총장입니다. 네.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법무장관 검찰총장 간의 이견이 노출하면서 갈등이 벌어진 사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은 검찰총장에서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대검 참모진대가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검찰총장의 소위 말하는 수족으로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번에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에 다 임명이 됐고요. 임명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굉장히 또 신임했던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중요 사건들의 수사나 진행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이 누가 어떻게 임명이 되더라도 결국은 그 검찰총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인사들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다 짜여져 있는 빅4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임명이 되든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지난달 인사와 비슷한 점이 명백한 대비가 있다는 점입니다. 돌아온 인사가 있다면 떠나간 인사라도 있겠죠. 이번에도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는 전 정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있었는데 양지에서 음지로 옮겨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또 나오는 법무연수원이죠. 예.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회 정원까지도 늘렸습니다. 어찌다 보면 뭐 굉장히 물론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우리 또 장래 검사들을 잘 길러내는 자리이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고위급, 보시다시피 대검 과학수사부장, 과주고검 차장, 충청지검장, 검사장급의 굉장히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가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수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직 좀 심하게 말해서 유배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인원이 대폭 증원됐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검찰 안에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정권의 변경에 따른 아주 극적인 레짐 체인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인사를 놓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 윤라인이라는 어떤 시선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총장 패싱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총장 패싱. 지금 보니까 날짜로 따지면 40일 넘게 총장 공석 상황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거와 맞물려서 본다면 그렇다 보니 지금 한동훈 장관을 향해선 1인 3역
법무부 네.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비서관 자리까지 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제 비판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좀 맞물려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그 1인 3역을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고 그 직무대행이 그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제 법무장관이 협의를 해서 행사를 했으면은 적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두고 검찰총장의 징계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께서 전에 또 징계소송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벌어진다 보면은 검찰총장이라는 건 단순하게 검찰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네. 그리고 어떤 직급들이 수평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각각의 직급들이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은 권력의 수직적인 통제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권력이 위아래가 한 사람에 의해서 소통이 된다면 굉장히 한 사람의 의지로 갈 수가 있다면요. 여러 단계를 거쳐가게 된다면 사실은 한 사람의 의지로 완전히 갈 수 없고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맞춰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아직 인선의 구체적인 작업이 안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두는 취지를 봤을 때는 향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인사와 별개로 어떻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감안해서 빠르게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임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가게 된다면은 어찌 보면은 이 권력의 수직적인 과정에서의 통제나 견제 또한 상실되는 우리 법이 원래부터 애정했던 부분들을 상실시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비교해 보면 검찰 인사는 좀 일사천리로 하는 것 같은데 총장 인선은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처럼 이제 겉으로 볼 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후보자 윤곽도 안 나오고 있고 사실 이쯤 되면 하마평도 언론에 좀 거론될 만도 한데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은 뭐 이런 표현을 쓰자면 그립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원래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검찰 관련된 공약은 뭐냐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결국은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에게 인사와 수사에 있어서 자율권을 주고 정치적인 개입을 차단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있다면은 다시 그 이후에는 인사라든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관여하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예. 공약의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예. 근데 지금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인사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결국 기존의 공약은 벗어나지는 않으면서도 일단 공약은 차지하고라도 지금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 따라 좀 빠르게 인사들이 진행이 돼서 확실하게 장악이 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원래 이야기했던 공약에서 했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것들의 첫 단추를 안 끼운 상태에서 나머지 단추들을 임의로 끼운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다시 첫 단추를 끼우더라도 예. 그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인사 자율성이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데 관행대로라면은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대검의 부장들을 좀 인사 의견을 내고 또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을 내서 이렇게 조율하면서 균형과 안배를 맞춰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뭐 식물총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추윤 갈등 시절에도 이 식물총장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치 이제 아주 극명하게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예. 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워딩 자체가 식물총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그때도 똑같이 아까 나왔던 빅포 이야기가 나왔고요. 당시 빅포는 또 추미애 장관의 아주 책측근이라 불리워지는 실제로 예. 그런지는 봐야겠지만은 그런 분들로 다 임명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검찰총장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어떻게 보면 인적인 주체라고 할 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벌어진 건데요. 예.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무관하게 이거를 패싱한 게 아니라 아예 검찰총장 자리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과연 검찰총장이 있는데도 법무장관이 어찌 보면 좀 의사를 내세워 가지고 임명하는 것과 검찰총장을 아예 안 두고 법무장관한테 모든 권한을 준 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 법이 고려하고 있는 민주적인 통제나 혹은 독립성과 중립성 부분에서 과연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못한 것인지를 본다면은 예. 어찌 보면은 그런 견제 장치를 할 수 있는 인적 주체를 아예 비워둔 게 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공약이 어떻게 지켜질지는 저희가 더 오랜 기간 봐야겠지만은 그 공약 이제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한 거는 결국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개입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피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던 거거든요. 네. 예.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시려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총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현재 정부의 의사나 현재 정부의 입김과는 무관하게 또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기 전에 모든 인사들이 이렇게 딱 짜여지는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그런 거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진위를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조만간 중간 간부인 차장 부장검사 인사 또 평검사 인사도 있을 예정이니까 검찰총장도 인선과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 이에 앞서 있었던 치안감 인사, 정확히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인사를 단행하고 언론에 알렸다가 2시간 뒤에 그 중에서 7명 보직을 정정하고 새 인사안을 발표했는데 또 마침 그날이 경찰국 신설 권고안이 발표된 날과 겹치면서 이른바 촌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또 시간대를 보면 7시 10분 저녁 네. 시간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 2시간 만인 9시에 이제 번복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번복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재가를 얻어서 나온 내용들이 번복된 게 아니라 그것이 발표되기 전에 임의로 잘못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중요한 치안감 인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예. 그것이 다시 정정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고요. 두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낮 한낮도 아니고요. 오전도 아닙니다. 저녁 7시에 예.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무리를 해서 뭐 실수라면 실수라고 아마 예. 번복이란 번복이었지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짚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 인사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중요한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검찰 제도 개선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 중에 핵심적인 것들은 경찰에 대해서 행안부 차원에서의 국장, 경찰국을 둬가지고 여러 가지 통제나 지휘 체계들을 만든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예. 이거는 경찰에 대한 외부, 그게 행안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경찰 전반, 수뇌부를 비롯해가지고 경찰 전반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는 상황이었겠죠. 네. 이 강력한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가장 강력하게 그 권한과 권력으로서 이 부분들의 변동을 일으키는 건 결국 인사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인사가 어찌 보면은 하나의 전격적으로 단행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인사에 단행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치안감이라는 핵심적인 요직에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경찰 조직과 행안부처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 인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이런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 혹은 방향에 있어가지고 반대가 되거나 혹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인사가 좀 극적으로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안에 관련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면 경찰은 오락가락 해명을 하면서 길들이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 탓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위의 질책을 했습니다. 국기문란이란 어떤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 이번 논란의 좀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본질은 흥미롭게도 저는 그 세 가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국기밀란이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 이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 내용이 만약에 그대로 임의로 공표가 된 거라면은 그거는 그 대통령에 대한 찬반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인사권에 도전하고 인사권에 반해가지고 임의로 이제 각 기관들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국기문란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를 좀 더 깊이 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행안부 차원에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경찰 예. 조직의 충돌, 결국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부분과 독립성이라는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지금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짚어볼 텐데 이번 논란이 더 커진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이 맞물렸는데 오비 일학이 아니었다고 보는 해석이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가 다 맞다고 보이는 게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경찰 제도에 있어가지고 경찰과 행안부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이 이번 인사의 번복이라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보기에는 국기문란이고요. 네. 행안부가 보기에는 경찰의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월권이고요. 또 경찰이 보기에는 행안부의 길들이기인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든 독립성과 중립성,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또 권력을 견제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국민적인 입장에서 필요로 한 것들은 이 새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검찰 인사 그리고 경찰 인사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